시간이 흐르지 않는 후회와 집착의 지하세계, 하데스. 시간이 멈춘 땅, 하데스는 단순한 신화 속 죽음의 공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내면에 존재하는 심리적 지하세계를 의미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지만 희망을 찾지 못하고 과거의 실수나 미완의 꿈, 상처에 짓눌려 있는 상태, 즉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우울증, 학습된 절망, 무기력, 트라우마에 갇힌 상태를 뜻합니다. 혹시 시간이 완전히 멈춰버린 것 같은 곳에 서 있는 기분? 느껴보신 적 있나요? 오늘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지하세계, 하데스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한번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나 지금 어딘가에 갇혔어 라고 느낄 때 그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또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정말 놀랍도록 정교한 심리 지도 같은 거거든요. 자, 저와 함께 그 여정을 한번 시작해 보시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건 뭐 지금 앉아있는 의자나 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어디쯤에 머물고 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만약 아침에 눈은 떴는데 일어날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고 몸이 천근만근 무겁다면, 창밖 세상은 분명히 돌아가는데 나 혼자만 동떨어져 있는 것 같다면, 어제랑 똑같은 오늘을 살았고 내일도 분명히 오늘과 똑같을 거라는 확신이 든다면 말이죠. 그리고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과거의 실수, 후회되는 일들만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아주 특별한 곳에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세상의 온통 잿빛으로만 느껴지는 바로 그곳에요. 수천 년 전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바로 이 상태를 하데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보통 죽은 사람들만 가는 지하세계로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하데스는 신화 속 장소가 아닙니다. 바로 살아있는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일종의 심리적인 감옥이에요. 과거의 상처와 후회가 현재의 내 영혼을 딱 붙잡아두는, 그래서 시간이 멈춰버린 땅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데스는요, 우리 모두가 살면서 언젠가는 반드시 한 번쯤은 통과하게 되는 그런 여정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장입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땅. 심장은 분명 뛰고 숨도 쉬고 있는데 내 영혼은 마치 강 저편에 서 있는 것 같은 상태. 이 하데스는요, 특별한 누군가만 겪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마주할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멈춰버린 땅, 하데스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인류 최초의 귀향서사시라고 할 수 있는 오디세이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단순한 모험 소설이 아니라 우리 내면으로 떠나는 여정을 위한 정말 놀랄 만큼 정밀한 심리적인 지도라고 할 수 있어요. 주인공 오디세우스가 10년이나 걸린 트로이 전쟁을 끝내고 정말 꿈에 그리던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마녀 키르케를 만나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 말, 키르케의 이 한마디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고향으로 가려면, 즉 앞으로 나아가려면 먼저 하데스로 내려가야 한다. 즉 뒤로 그리고 아래로 가야 한다는 거죠.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앞으로 가고 싶은데 아래로 내려가라니? 이게 바로 오디세이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도대체 왜일까도? 왜 진짜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러니까 진정한 나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은 반드시 내 마음속에 묻어뒀던 죽은 것들, 즉 과거의 상처와 후회, 미련 같은 것들을 직접 얼굴을 마주하는 것부터 시작해야만 하는 걸까요? 근데 키르케가 그냥 가봐 하고 떠미는 게 아니에요. 살아남는 방법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죠. 이 방법들이 심리학적으로 얼마나 정교한지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첫째, 구덩이를 파서 경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건 과거의 감정에 내가 완전히 잡아먹히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심리적 공간을 만들라는 뜻이에요.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한 발짝 떨어져서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하고 관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양을 잡아서 피를 바치는데 어떤 유령에게 그 피를 마시게 할지는 오디세우스가 직접 선택해야 한다고 말해요. 여기서 피는 바로 우리의 감정적 에너지, 즉 관심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과거의 기억들 중에서 지금 이 순간 어떤 기억에 내 소중한 에너지를 써서 마주하고 치유할 건지 그 우선순위를 스스로 정하라는 아주 중요한 가이드인 셈입니다. 자, 이제 오디세우스가 하데스에서 만난 유령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모습들이 살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 유령들은 그냥 귀신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감정의 조각들이자 어떤 특정한 심리 패턴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가장 먼저 만난 영혼은 돌아가신 줄도 몰랐던 자기 어머니였어요. 어머니는 아들을 너무 그리워하다가 마음의 병으로 돌아가셨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나의 행동이나 나의 부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로 인한 죄책감과 슬픔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걸 상징합니다. 나 때문에 혹은 내가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 고통받았다는 사실을 직면하는 건 정말 괴로운 일이지만 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여야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쟁 영웅 아가멤논을 만납니다. 그는 전쟁에서 이기고 영웅이 되어 돌아왔는데 고향에 오자마자 아내에게 살해당했죠. 그의 영혼은 죽어서도 그 배신감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여기서 우린 아주 중요한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풀지 못한 분노는 죽어서도 영혼을 놔주지 않는 족쇄가 된다는 거죠. 이건 마치 과거의 어떤 배신이나 트라우마에 대한 원망을 놓지 못해서 현재의 모든 관계와 경험을 그 분노라는 필터로만 바라보는 우리 현대인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그 위대했던 전사 아킬레우스조차 이런 후회를 합니다. 그는 명예롭지만 짧은 삶을 선택했지만 죽고 나니 이 모든 게 부질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이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저 평범하고 긴 삶을 살고 싶다고 간절히 원해요. 이건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삶에 대한 미련과 후회에 어떻게 묶여 사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아,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이 끝없는 만약이라는 질문에 갇혀서 정작 지금의 내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리고 아이아스의 유령이 나타납니다. 그는 오디세우스와의 경쟁에서 지고 그 모욕감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근데 하데스에서 옛 친구인 오디세우스가 말을 거는데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해요. 상처받은 자존심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그를 영원한 고립 속에 가둬버린 겁니다. 이것 역시 자신의 상처와 자존심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소통을 거부하고 관계를 끊어버림으로써 스스로를 외롭게 만드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유령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하데스의 진짜 본질이 뭔지 좀 감이 오시죠? 하데스는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지옥이 아니에요. 누가 밖에서 주는 벌도 아니고요. 그 본질은 바로 시간이 멈추는 것, 그리고 끝없는 반복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후회를 새롭게 해석하지 못한 채 그 고통스러운 감정을 내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 재생하는 상태. 이거 현대 심리학이나 뇌과학에서 말하는 트라우마의 핵심 원리와 정확히 똑같습니다. 뇌가 과거의 고통을 마치 지금 일어나는 일처럼 계속해서 재경험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하데스는 바로 그 멈춰버린 내면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러운 반복을 멈추고 하데스를 무사히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번째 장에서는 마녀 키르케의 지혜를 빌려서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피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그곳을 걸어 나오는 방법입니다. 키르케의 지혜는 우리가 이 여정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4단계의 길을 보여줍니다. 첫째, 감정에 완전히 휩쓸리지 않도록 경계를 설정하고, 둘째, 어디에 집중할지 초점을 선택하며, 셋째,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기르고,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 험난한 길을 함께 가줄 당신만의 키르케를 찾는 것입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조금만 더 쉽게 풀어볼게요. 첫째, 경계 설정은 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하는 것처럼 내 감정을 안전하게 관찰하는 연습이에요. 감정에 푹 빠져서 허우적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슬픔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려주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굉장한 힘이 생깁니다. 둘째, 초점 선택은 일종의 감정적 응급처치 같은 거예요. 모든 상처를 한 번에 다룰 수는 없잖아요. 지금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기억이 뭔지, 어떤 유령에게 먼저 내 에너지를 줄 건지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 평정심 기르기는 감정의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슬픔, 분노 같은 감정들을 없애려고 싸우지 말고 그 감정들이 내 안을 그저 스쳐 지나가도록 허용해주는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거죠. 마지막으로 당신만의 키르케를 찾는다는 건 이 모든 과정을 지지해줄 존재를 찾는 거예요.
전문 상담가일 수도 있고 깊은 지혜를 주는 책 한 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이야기를 그저 묵묵히 들어주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는 이 어두운 길을 가다가 길을 잃기 너무 쉽거든요. 자,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이 모든 고통스러운 여정의 목적이 과연 뭘까요? 바로 진정한 귀환입니다. 하데스를 통과하는 그 경험 자체가 우리를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들어서 진짜 나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과거의 유령들을 외면하고 억지로 누르려고 할수록 그들은 오히려 더 큰 힘을 갖고 우리 삶을 뒤에서 조종합니다. 밤에 잠 못 들게 하는 생각들, 이유 없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슬픔 같은 것들이 바로 그 증거죠. 정말 역설적이게도 그 어둠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것만이 그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하데스를 통과해본 사람은 이전과는 다릅니다. 그는 어둠이 어떤 건지 알아요. 그 어둠이 나를 삼킬 것 같았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는 것도 경험으로 알고 있죠. 그리고 바로 이 경험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용기를 만들어냅니다. 고통이 없는 삶을 바라는 게 아니라 고통을 통과해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아주 깊고 단단한 힘, 그런 용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한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데스는 피해야 할 저주의 땅이 아니라 더 깊고 성숙한 나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라는 것. 아래로 내려가야만 다시 위로 올라올 수 있고 죽은 것들을 대면해야만 비로소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디세우스는 정말 두려웠지만 결국 배를 띄웠습니다. 그게 집으로 돌아갈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만약 지금 여러분이 갇혀 있다고 느끼신다면 그건 어쩌면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의 위대한 귀환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의 하데스를 향해 떠날 준비 되셨습니까? 결국 하데스로의 하강은 피해야 할 저주가 아니라 통과해야 할 관문입니다. 두려움을 안고서라도 자신의 어두운 시면을 대면하고 통과해낸 사람은 삶의 불확실성과 상실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강력한 내면의 토대를 얻게 됩니다. 시간이 멈춘 과거의 땅에서 벗어나 다시 시간이 흐르는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완수해야 할 가장 위대한 내면의 여행입니다.